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상클럽의 정혜림입니다. 간밤에 마감한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에 글로벌 훈풍이 들어와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거래소 시장부터 분위기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오늘도 강보합 출발을 했습니다. 장 초반보다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다 조금 둔화된 모습이긴 하지만 여전히 강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고요. 전일장보다 5포인트 정도 상승해서 2066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4거래 연속 상승세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에서 기관이 11거래일 만에 매수 전환을 해줬죠. 오늘장 함께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기관 오늘도 38억 원 정도 순매수 나타내고 있고요. 외국인도 200억 원이 넘는 물량을 사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장에서는 개인만 팔자세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시총 상위주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 신저가를 경신했던 삼성전자 하루 더 쉬어가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 보합권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으면서 122만 원 선까지 물러난 모습입니다. 전일장 현대차와 기아차 부분 파업 소식에 약세 국면 접어들었었는데 오늘장은 신차 기대감 효과의 강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1%대, 현대모비스도 함께 1%대 강세 움직임 나타내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 포스코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움직임, 한국전력까지 1%대 하락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시총 분위기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기아차 좋은 흐름 오늘장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2%에 가까운 상승률 나타내고 있고요. 네이버와 신한진도 강보합권대,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강보합권대 움직임이고요. SK텔레콤만 쉬어가는 움직임, 삼성생명은 보합권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움직임 어떨까요? 코스닥 하루 만에 반등세 성공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는 강보합 불을 켜주면서 장 초반보다 상승폭 확대해 나가고 있는 그림인데요. 전일장보다 2포인트 정도 올랐고요. 566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 수급이 좀 더 잘 뒷받침해줘야 할 텐데요.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에서는 기관, 외국인 동시 양매도 나오면서 시상 하방으로 이끌었는데요. 오늘장 기관 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54억 원 순매수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은 50억 원이 넘는 물량 쏟아내고 있고요. 외국인도 9억 원 정도 보태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총 상위주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주 셀트리온 오늘장에서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1% 가까운 상승률 나타내면서 47,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와 다음 동서까지 쉬어가는 움직임, 오늘 홈쇼핑주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습니다. CJ 오쇼핑 1%대, GS 홈쇼핑은 2%가 넘는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총 분위기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 양상인데요. 상승하는 종목들이 더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 반등 시도하고 있고요. 펀토스 전일장 6% 넘게 급락을 했는데 오늘장에서는 1% 넘는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엔이 최근 흐름이 좋은데요. 시총 10위까지 올라서면서 오늘장에서도 2%에 가까운 상승률 보이면서 45,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메디톡스와 포스코 ICT는 오늘장 쉬어가는 움직임입니다. 외환시장 동향도 함께 챙겨보도록 하죠. 전일장 1,020원대는 지지해주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장 다시 한번 이탈을 하면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전일장보다 이런 50전 정도 하락하면서 1,018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8월 월 말이다 보니까 수출업체 내고 물량으로 인해서 하락 압력을 좀 더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두 선상은 오늘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선상 코멘터리 이어서 바로 확인해보죠. 먼저 김선희 멘토님 대형주 상승장을 기대하셨고요. 이상로 멘토님은 발산하는 과정을 앞두고 있다라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시황 이야기 궁금하시죠? 잠시 후에 나눠봅니다.
백전백승. 실패하지 않는 수급의 비법. 김선희 밝혀드립니다. 기업의 가치는 차트로 완성된다. 네, 선상클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선상클럽 잘 이끌어주실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선수급의 샘플러스 김선희 멘토, 상차트의 샘플러스 이상노 멘토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 간밤에 글로벌 증시 분위기 참 좋았습니다. S&P 500 지수 다시 한번 2000선 위로 올라섰고요. 국내 증시까지 이제 훈풍이 들어오면서 양대 지수 오늘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선희 멘토님, 이제는 대형주 상승장 기대해봐도 좋다라는 의견 남겨주셨는데요. 이제 좀 갈까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보는 또 시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또 9월과 10월의 장을 좀 예측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잘 맞춰드렸고요. 지금부터 굉장히 애매한 위치에 놓여있는데, 잘 보세요. 중추절과 국경절과 더불어서 9월 달에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포인트가 움직이는 모습이 나올 거고, 3분기 실적은 어찌됐든 양호한 모습을 보일 테니까, 9월 달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상승 분위기를 연출해 주면서 꾸준하게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긴 하지만, 또 하나 상승 포인트 잡을 수 있는 것은 또 신규 스마트폰, 신제품들의 출시와 더불어서 IT 관련주의 강세로서 주가가 또 올라갈 수가 있다는 부분이죠. 그런데 9월 한 중순이나 9월 말쯤부터 해서는 한번 조정이 나오거나 아니면 10월쯤에 들어서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게 4분기에 대해서 실적 모멘텀을 찾기에는 크리스마스 때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10월과 11월, 10월 같은 경우는 코스피 실적 발표 때문에 그래도 양호한 움직임이 보일 가능성이 높지만 그 이후부터 해서는 마땅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러니까 한 9월 말쯤이나 10월쯤 들어서 한 조정폭이 크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큰 폭은 아니지만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좀 깊게 그 폭을 이용하셔서 좀 매수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으로서는 코스피 흐름 자체는 그래도 2100포인트 정도까지의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기 때문에 그 기점이 고점 포인트로서 또 다시 흔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장세로서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또 왜 대형주를 말씀드리냐면 코스닥 쪽이 최근 들어서 상대적인 강세로 인해서 대형주 쪽으로의 이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 말씀드리는 거. 그래서 그런 시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저의 흐름도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좀 이미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오히려 좀 금리 인하 효과로 인해서 2100포인트까지만 보시고 그때 현금 확보를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대형주에 주목하시면서 9월 말, 10월 초쯤에 다시 한번 큰 조정세가 연출될 수 있다라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최근에 김선희 멘토의 시황 전략이 잘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 또한 그한 예측이 맞을지 좀 잘 지켜보시는 것도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노 멘토 역시나 발산하는 과정을 앞두고 있다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어떤 의견인가요? 네, 일단은 어제 제가 미국 증시를 보여드리면서 꺾이는 차트가 아니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명시를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전체적인 글로벌적인 분위기, 그중에서 선진국 시장은 이미 신고가에 대한 부분을 어제부터도 예견하고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런 시장의 분위기에서 어제도 저가 매수세로 대응을 해라. 그 이유는 바로 어느 정도의 저점 자체는 잡혀있고, 그리고 제가 오늘 공개방송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8월 달의 변동폭은 지금 10%에서 20% 내외로 항상 움직여서 20포인트 내외로 움직였습니다. 자, 7월 달에 우리가 발산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자, 6월 달에 움직였던 포인트는 몇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죠? 자, 6월 1일이, 자, 요 날이고요. 6월 1일이 이날입니다. 6월 1일.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6월 30일이 언제입니까? 자, 6월 30일 이때입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움직였나요? 결국은 우리가 정말 촘촘하게 6월 달에는 수렴에 대한 구간이 촘촘하게 발생을 했기 때문에 7월 달에는 강하게 큰 폭의 상승세가 조금 연출이 될 수가 있었죠. 자, 발산하는 과정이 7월 달에 나타났다는 거죠. 자, 그럼 그 발산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외국인의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의 물량이 들어온 과정에서 그럼 8월 달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조정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 조정의 폭을 본다면, 자, 8월 1일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8월 1일. 자, 여기가
시가였기 때문에 그럼 8월 30일 날 변동폭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2040포인트를 기준으로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 내외로 움직였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9월 달에는 큰 폭의 변동폭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변동폭이 상승 방향으로 나타날 것이냐 아니면 하단 방향으로 나타날 것이냐. 자, 상승 방향으로 나타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자, 글로벌 증시, 이미 미국 증시는 다시 한 번 더 신고가를 내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현재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 번 더 상승으로 발산하는 과정에 좀 더 놓여 있다고 보시고 현재는 저가 매수를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제도 강조해드렸던 부분이 뭐였습니까? 자, 코덱스 레버리지, 코덱스 인덱스 200 사셔도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연말까지 들고 간다면 무조건 이득을 볼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자, 제 말을 좀 더 귀담아 들으시고 좀 더 길게 보시고 어차피 은행 예금 지금 이제 2%도 안 됩니다. 제가 어제 은행 갔다 왔습니다. 그런 거 봤을 때 주식만하게 우리가 안전하게 생각을 하면서 투자하는 포인트도 잘 없지 않나. 이제는 금융자산을 좀 더 주식으로 불릴 때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네, 9월에 증시가 발산하는 기회가 또 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만에는 지금 현재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저가 매수 기회로 또 삼아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장까지 두 분의 선상주들은 어떤 그림 그려내고 있을까요? 선상주 포트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먼저 김선희 멘토의 포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수의 종목 남겨져 있는데요. 이 KSS 해운 4%대 수익률 나타내고 있고요. SM과 LG화학도 좋은 모습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하림과 삼성물산만 쉬어가는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상루 멘토의 포트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포트가 간소해졌네요. 한 가지 종목 남겨져 있고요. 삼진 강포합권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누적 수익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 80%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김선희 멘토님 81.9% 누적 수익률 나타내고 있고요. 이상루 멘토님이 바짝 추격하셨죠. 85.1%로 김선희 멘토님을 앞질렀습니다. 오늘장 힌트 받아보도록 하죠. 김선희 멘토님 디귿과 이응이 들어간 총 4글자의 종목명 들고 나오셨고요. 이상루 멘토님은 오늘장 성장주 공개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느새 두 분의 누적 수익률이 80%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먼저 김선희 멘토님 오늘 4글자의 종목명 들고 나오셨는데요.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건설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건설주 가지고 나왔는데요. 건설주 가운데서 이 종목이 그래도 좀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가운데 하나이고, 오늘 건설주들의 흐름이 괜찮긴 한데, 이 친구는 지금 살펴보니까 오늘장 한 1.2% 정도 올라주고 있긴 하네요. 바닥 포인트 확인하고 상승을 주는 포인트 좀 보이고 있고요. 수급 포인트도 외인들이 꾸준하게 좀 매수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잘 찾아보시고 조금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건설주 중에 4글자의 종목명 지금부터 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상루 멘토님은 포트도 간소해졌는데 오늘장 선상주도 공개하지 않으셨습니다. 전일장에 3가지 종목 포트에 담고 계셨는데요. 어떤 종목들 이익 실현하셨나요? 네, 오늘 2가지 종목 말씀을 이익 실현을 좀 했습니다. 자, 일단 제 개인적인 소견은 더욱더 들고 가고 싶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지만 일단은 5% 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를 했고요. 자, LGU 플러스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LGU 플러스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일봉 체크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자, 추천을 하고 난 다음에 화요일날 추천하고 지금 다시 한 번 더 발상 과정으로 뽑아내는 과정입니다. 자, 시세가 다시 한 번 더 240선 자체를 타고 1년간의 평균 주가를 돌파를 하고 크게 시세를 올리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지금 통신업종에 대한 부분은 이미 2분기 악재는 선 반영이 되었습니다. 2분기 악재는 바로 마케팅비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악재로 주가 자체는 그만큼 빠졌던 상황이었고, 현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과매도 구간을 거치고 다시 한번 바닥을 확인했으니까 크게 뽑아서 올라갈 수 있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 안에 놓여 있는 게 바로 LGU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고 참고를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마이크론을 또 오늘 이익 실현을 했는데요. 하나마이크론, 제가 강조를 상당히 많이 했던 종목이죠. 그래서, 저희가 밤에 막상막하에서는 제가 3번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군이었고, 그리고 제가 딴 방송을 통해서도 2번 소개를 해드렸고, 제가 선상클럽을 통해서도 또 소개를 또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계속적으로 들고 있었던 종목입니다. 다 이유가 있겠죠. 다 이유가 있겠고,
자, 지금 3일 연속으로 적산병이 조금 나타나면서 네. 다시 한 번 더 신고가까지 올라왔는 상황인데요. 저는 이 종목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9,000원 밑으로는 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자, 그리고 9,000원 뿐만이 아니라 제가 공개방송에 더욱더 높은 가격대를 제시해드렸습니다. 예, 그만큼 믿을 수 있는 저는 종목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타이밍적인 문제고 지금은 수익권을 좀 더욱더 극대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일단 네. 방송에서는 포트폴리오에서는 제외되지만 들고 계신 분들은 좀 더 보유를 하시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좀 더 나타내는 전략. 그리고 내일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종목 한 개를 꼭 들고 오겠습니다. 꼭 기대해 주십시오. 네, 오늘 하나 마이크론과 LG U 플러스 각각 5%대, 6%대 수익률로 정리를 하셨습니다. 좀 더 들고 가고 싶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바로 무료 공개 방송에서 진행이 되니까 더 높은 수익률 올리고 싶으신 분들은 오전 9시에 진행이 되는 이상도 멘토 무료 공개 방송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까지의 두 분의 명예의 전당에는 어떤 종목들 올라와 있을까요? 포트 바로 확인해 보죠. 먼저 김선희 멘토님, 지난 7월 29일에 기업은행으로 25.4%대 수익률 안겨드렸고요. 이제 곧 명예정당에 올라갈 종목들이 아직 수두룩하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들이 추가로 올라갈지 좀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도 멘토의 명예전당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죠. 다수의 종목 남겨져 있는데요. DIC, 세아베스테, 한미사이언스 모두 20에서 25%대, 그리고 CJ는 30%대 수익률 안겨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임동석입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 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 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여러분의 수익률을 보다 극대화시켜드리기 위해서 저희 선상클럽에서는 무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에는 이상도 멘토가 진행을 하고요. 선상클럽이 끝난 11시부터는 김선유 멘토가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하십니다. 무료 방송 들어가 보시면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와 함께 다양한 종목들 공개하고 계시거든요. 많이 참여해 보시면서 본인의 수익률을 좀 더 극대화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시청자 만나보기 전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2대 전화 열어놓고 시청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선상주 정답과 함께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들 문자로도 보내주시면 됩니다.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명 그리고 매도하고 싶으신 종목은 매수가 비중까지 자세히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벌써 오늘의 선상주 정답까지 올라오고 있는데요. 2696님께서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제주도에서 보내주셨다고 하는데 거기는 비가 안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어서 첫 번째 시청자 먼저 바로 만나보죠. 네, 오늘 첫 번째 시청자는 크레듀 매수해도 될까요? 6650님께서 매수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죠. 김선희 멘토님, 조정시마다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 보자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이상노 멘토님, 개인의 역량 강화다 역시나 매수해 보자라는 의견에 동조해 주셨습니다. 네, 6650님 저희 꾸준히 시청해주고 계시는 시청자분 하나신데요. 지난주 화요일에 삼성물산 매수해도 될까요? 의견 물어봐 주셨는데 두 분 다 매수 사인 드렸습니다. 어떻게 잘 포트에 담아 보셨는지 궁금해지네요. 오늘 장에서는 크레듀 문의 주셨는데요. 조정받고 있습니다. 매수해도 될까요? 김선유 멘토님께서 상담해 주시죠. 네. 자, 삼성 SDS 관련주입니다. 삼성 SDS가 10월 달에 이제 상장 준비를 들어갔습니다. 9월이나 10월경에 이제 IPO를, 하게 되겠죠? 중요한 거는, 자, 얼마나 갈 것인가. 제가 볼 때 크레드는 이거예요. 삼성 SDS 상장할 때까지 가져가셔야 됩니다. 네. 무조건 가져가셔야 돼요. 들고 계셔다면. 그게 아니라 매수를 하시려면, 좀 조정이 나올 때 매수하셔야 되는데, 추세로 살펴보건데, 요렇게 지금 나오고 있죠? 요 추세로 보건데, 매수할 수 있는 구간 자체 가장 좋은 구간대는 한 76,000원 구간대가 좀 들어오네요. 자, 삼성 SDS의, 시가총액 기준으로 그 적정 기업 주가 자체가 14조 원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크레드가 지금, 삼성 SDS 크레드도 지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슈가 되면서 한번 크게 급등할 것이고, 또 하나,
계속적인 좀 매출 확대 부분은 크레딧 쪽에 잡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매수는 가능하되 부탁드릴 건 7만 한 6천 원 정도면 어떨까? 네. 어차피 좀 올라갈 종목. 근데 이슈가 생겨서 좀 급등할 수도 있긴 한데요. 그래도 8만 원 아래 정도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볼 테니까요. 조금 조정 오면 그때 좀 매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삼성 SDS가 상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크레딧에 관심 가졌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 조정 시마다 매수 관점으로 매수 사인 주셨고요. 하지만 7만 6천 원대가 적정 매수 가격이다라는 말씀도 남겨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 시장 대응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013-3366-0110번으로 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들어온 문자 확인해 보죠. 네, 이번에는 LG 매수해도 될까요? 1878님께서 문의해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죠. 두 분 다 역시나 매수 사연 주셨습니다. 김선유 멘토님, 수급 매력도는 약간 부족하다라는 말씀 남겨주셨고요. 이상노 멘토님은 지분 가치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됐다. 매수해 보자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장 LG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상노 멘토님께서 상담해 주시는데요. LG 관련주 좀 그동안 잘 지켜보셨잖아요. 네, 안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LG 관련주. 제가 LG화학 빼고는 다 했습니다. LG화학이 이제 김선우 멘토님이 또 하셨었고, LG 하우시스가 신고가죠. LG 하우시스가 일단 신고가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LG전자가 제가 또 큰 수익을 좀 내드렸었고, 자, 그리고 LG 이노텍도 수익을 내드렸습니다. 자, LG 이노텍과 LG는 관련이 있을까요? 자,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자, LG 이노텍의 지분은 LG전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LG가 그런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는 누굴까요?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LG U+. 자, 두 번째는 바로 LG전자. 세 번째 LG 하우시스. LG 화학. 다 지분 다 30%씩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장부가액과 평가액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거기에 대한 괴리율 자체가 많이 발생을 했고, 지분 가치로 따진다면 현재는 10만 원대까지는 올라가줘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LG를 항상 얘기를 할 때 강산주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네. 그 강산이 10년이 지나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죠. 하지만 지금 LG 같은 경우에 7년 전이나 8년 전에도 우리에게 7만 원대였습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이 이만큼 많이 됐는데 짜장면 가격이 500원에서 5,000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LG는 여전히 7만 원입니다. 자, 저는 지금 너무나 싸다고 봅니다. 자, 그게 저의 원론적인 부분이었고요.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요.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일부러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고서는 이런 차트는 일단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걸 먼저 꼭 참고를 하시고요. 자, 1차적인 어느 정도 거래량이 크게 나오면서 음봉에 대한 거래량입니다. 하락하는 거래량 자체를 돌파를 했던 모멘텀이 한번 있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가격대 자체가 상당한 저항 구간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상태죠. 저항 구간 작용을 하다가 다시 한번 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과매도 구간을 거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온 상태라는 거죠. 자, 기업의 가치가 2013년과 지금 2014년 기업의 가치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긍정적으로 변했습니까? 부정적으로 변했습니까? 자, LG 휴대폰이 예전보다 많이 팔리고 있습니까? 적게 팔리고 있습니까?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기업의 가치는 긍정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박수권도 돌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저의 이론적인 부분이고, 저는 LG전자 8만 원 이상 갑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저는 합당한 이치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너무나 저평가돼 있다는 말씀 남겨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다음 들어온 문자 이어서 확인해 볼게요. 네, 이번에는 SCD 매도해도 될까요? 6723님께서 매도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죠. 두 분 다 매도하지 말자라는 의견을 일치하셨고요. 김선유 멘토님 반등 흐름을 좀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 남겨주셨고, 역시나 이상노 멘토님도 반등 추이를 기다려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6723님 매수가 살펴보니까 2,080원의 비중이 꽤 크십니다. 50% 비중 담고 계시는데요. 현재 1,880원대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언제쯤 좀 반등할 수 있을까요? 김선유 멘토님께서 상담해 주시죠. 네, 실적은 그래도 양호하게 잘 나온 그런 종목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조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기도 한데, 문제는 최근 들어서 많이 밀렸어요. 7월 달부터 갑자기 조금 급락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수급 포인트에서 살펴보자면 그래도 상당히 많은 물량들을 기관들이 최근에 언제 7월 21일경부터 매수를 가파르게 좀 해줬고, 기타 부분 중에 매수가 들어왔어요. 7월 21일경 같은 경우에
체크를 해보자면, 이 정도 포인트가 되겠네요. 이 포인트에서 상당히 좀 매수 물량 했었단 말이죠.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팔고 나가냐? 그건 다 아니죠. 한 번 더 좀 상승 쪽 분위기를 좀 염두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다시 매수가 들어온다면은 단가를 낮추면서 올릴 거기 때문에 네. 한 2,100원 정도까지는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정도 상승 포인트는 좀 보이기 때문에 제가 가져가보자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상승이 나와준다면 그래도 한 2,200원 정도까지는 좀 들어옵니다. 그래서요, 좀 보유하신 다음에 매수가 근처가 오면 그때는 좀 빠르게 정리하고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많이 하락하고 있어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반등을 좀 기다려보면 매수가 부근까지는 올라와 준다고 하니까요. 조금 더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013-3366-0110번으로 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화가 들어와 있는데요. 시청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머님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우성사료요. 네, 우성사료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매수를 10% 했는데요. 네. 실적을 확인 않고 사서 실적도 궁금하고 네. 얼마까지 매도가가 갈 수가 있을지. 아이고, 어머니 평소에 실적을 확인해보고 매수해 보시는 스타일이신가 봐요. 예, 여기 네. 방송 보고 샀는데 네. 항상 잘하시길래 그냥 샀는데 네. 생각해보니까 실적이 궁금한 거예요. 네, 어머니 매수가 얼마세요? 3,570원이고요. 3,570원이면 언제 매수하신 거세요? 며칠 안 됐어요. 한 2, 3일? 예, 알겠습니다. 실적이 다소 어떻게 나올까 궁금하시다고 하는데 두 분의 의견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사료 문의 주셨고요. 3,570원에 1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두 분 다 역시나 매도하지 말고 홀딩 의견 주셨는데요. 김선희 멘토님 하반기 실적 개선세 확인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시고요. 이상도 멘토님 업황의 긍정적인 여건이 여전하다라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어머니 우성사료 분위기 그닥 나쁜 것 같진 않은데요. 이번에는 이상도 멘토님 만나셔서 자세한 얘기 풀어나가 보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네, 방송 네. 매일 잘 보고 있어요. 예, 고맙습니다, 어머님. 자, 우성사료 그 실적이 가장 궁금하실 건데요. 네. 자, 일단 우리가 이 회사에 대해서 가동률을 우리가 한번 먼저 살펴보셔야 됩니다. 지금 사료업계 자체가 가동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가 흔히 제조업적인 부분, 쉽게 말씀드려서 현대차 가동률을 보면 한 70, 80%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우성사료 같은 경우에는 240% 정도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2교대로 돌려야 되는데, 지금 4교대가 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계속적으로 찍어내고 만들어내고 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냐면 지금 농축산물 가격이 국제적으로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죠. 네. 자, 단가가 많이 남는 환경 안에서 또다시 우리가 한 개 더 살펴보셔야 되는 것은 바로 원화 강세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업황적으로 좋은 여건이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은 분명히 좋을 수밖에 없다. 라는 부분을 제가 확실하게 명시를 조금 해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면서 추가적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차트 한번 보시면요. 자, 주봉으로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주봉 체크해 보시면, 자, 요 가격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3,400원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 보시면 되겠고, 자, 그 가격대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꾸준히 저항에 대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왔던 차트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돌파를 하기 힘든 과정 자체를 지금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눌리는 과정이라는 거죠. 자, 지금 이미 주가는 만져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누군가는 올리려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혹시나 생각을 해서 이게 다시 한번 주가가 밑으로 내려가면 그때는 추가 매수를 하십시오. 기업의 가치는 이미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차트적으로 반영을 안 한다는 것은 분명히 인위적인 힘이 작용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현재 관점에서는 어머님 지금 매수 단가가 얼마시죠? 3,570원이요. 3,570원요? 예. 단가가 너무 높습니다. 예. 예. 방송에서 3,400원대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예. 그 이거를- 가격대, 네. 조절이 얼마까지 올 때 추가 매수를 하면 될까요? 자, 가격은 3,400원 밑으로 내려가면 그때는 추가 매수를 더 하세요. 비중을 더욱더 실으시고요. 예. 현재 같은 경우에 비중을 늘리지 마시고, 현재는 네. 이 시세 자체를 조금 더 기다리시면서 대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최소 4,000원 이상 갑니다. 네. 예, 최소 4,000원 이상 가니까 여유롭게
어머님 무조건 수익 크게 내고 파실 수 있는 종목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종목이니까요. 시간이 약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세요. 그럼 기간은 얼마나 중기로 가야 되나요? 네, 기간도 궁금하시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3개월 정도 보시면 됩니다. 예. 네, 어머님 3개월만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들어온 문자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문자로 상담 주셨고요. 코드에서 매수해도 될까요? 8516님께서 매수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죠. 네, 두 분의 어떤 의견 주셨을까요? 역시나 매수하지 말자라고 의견 일치하셨습니다. 김선희 멘토님 아직 바닥 확인이 이르다는 말씀 남겨주셨고요. 이상도 멘토님은 실적은 긍정적이나 인위적인 하락 구간이므로 매수하지 말자란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네, 코디에스 오늘도 약보합권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8516님 저희에게 매번 이 매수 사인 들어간 종목들만 포토에 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코디에스 문의 주셨습니다. 김선희 멘토님 상담해 주시죠. 네, 좋은 종목인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흐름이 좋지가 않아요. 지금 현 상태에서 보자면 좀 반등 흐름도 나와줄 만한 타이밍인데 지수와는 전혀 반대로 지금 역행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수급분에 있어서는 전혀 들어올 수 없을 정도의 시가총액을 현재 보유하고 있고 444억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참 숫자 애매하네요. 좀 흐름도 좋지가 않고 그 다음에 잠정치 자체도 전혀 들어올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러면 현재가 열어봐도 외인이 다시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진짜 외인이냐 오늘 차는 걸 보더라도 뚜렷이 개인들의 매수세로 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실적으로 봐야 되는데 실적으로 본다면 그래도 2분기 때 실적 개선세가 좀 보였어요. 그래서 주가가 천천히 다시 올라가는 분위기가 6월달부터 좀 발생을 했는데요. 이렇게 좀 흐름을 생각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바닥 포인트에 대해서 6월 바닥과 8월 바닥으로서 상승을 줘야 되는데 이 포인트가 이대로 나와줄지가 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포인트 자체에서 다시 상승을 주는 그림이 나와준다면 다음 포인트 라인 자체 생각해보건데 상승 분위기는 그래도 이 정도 그림이 나와주지 않을까.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안으로 해서 다시 추세 하단 위로 주식을 올려놔야 되거든요. 그 포인트 자체 가격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3,800원, 3,900원 위로 이번 주 안으로 올려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또다시 하락이 나온다면 이거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셨죠? 이렇게 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안에 3,800원이 회복이 되는지 좀 더 잘 지켜보시고 추가적인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의해 주시면 013-3366에 다시 한번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들어온 문자 확인해 볼게요. 네, 이번에는 유진 로봇 매도해도 될까요? 2290님께서 매도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죠. 역시나 일치했습니다. 김선희 멘토님 수급 고임이 심화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 주시면서 매도해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상노 멘토님 역시 업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2290님 살펴보니까 매수가 3,040원대시고요. 그리고 비중 30% 담고 계십니다. 현재 수익권에 계신데 이제 그만 이익 실현해 봐야 하는 걸까요? 이상노 멘토님 상담해 주시죠. 그래 다행히 뭐 수익권이시기 네. 때문에 좀 아까우실 것 같아요. 전주에 최고가 찍으셨는데 그때 못 파셔서. 뭐 똑같습니다. 뭐 딴 걸로 또 수익 내면 네. 되니까요. 네, 딴 걸로 수익 내시면 됩니다. 일단은 그런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차피 머리에서는 못 팝니다. 꼭지에서는 팔 수가 없습니다. 그걸 인식하시고 어깨에서라도 팔면 다행인 거죠. 예. 그렇게 좀 더 인식을 하시고요. 자, 왜 그러면 제가 지금은 조금 매도에 대한 관점으로 말씀드리냐면 주가 추이 자체는 항상 파동적인 움직임, 우리가 수렴과 발산, 수렴 발산 뭐 그런 말을 또 바꿔서 하면 조정 상승 이렇게 되겠죠. 그게 이제 또 엘리베이터 파동으로 진화가 되고 이런 부분인데, 자,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본다면요. 자, 바닥권에서 항상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 변동폭 자체가 상당히 많이 줄어 있는 상태다,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발산을 크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조정도 크게 들어가는 상태고요. 조정이 갑자기 급격하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포인트, 자, 요 포인트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가 여기서 발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자, 요 포인트가 중요한데요. 자, 첫 번째 상승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상승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세 번째 상승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이미 세 번의 상승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승폭은 어느 정도는 다 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고, 다시 한 번 더 거기에 대해서 조정을 나타내고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차트입니다. 자, 이런 차트는요.
지금 여기서 지지가 안 나타나게 된다면 그때는 추가적인 하락 자체로 옆으로 행보를 하면서 다시 에너지를 좀 더 모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직까지 투매 과정이 발생하지 않았고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줄어든 것은 바로 하단에서 매집을 했던 이 가격대에 대한 물량이 지금은 아직까지 너무 하단에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올릴 때 추가적인 여력이 부족하다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현재 관점에서는 좀 더 추가적인 하락이 보이는 차트이기 때문에 먼저 이익 실현을 하시고 그걸 난 다음에 다른 대안주를 좀 더 찾아보시는 전략,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들어온 문자 확인해 볼게요. 네, 이번에는 파나진 문의해 주셨고요. 매수해도 될까요? 2696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죠. 매수하지 말자라는 의견 일치하셨고요. 김순희 멘토님 적자 기업이다. 그리고 이성규 멘토님 4,500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파나진 3%대 급락 나오고 주고 있고요. 2696님, 파나진에 몰빵하고 싶어요. 100% 비중 하고 싶으시다고 하십니다. 왜 이렇게 이 종목 좋아하시는 걸까요? 김순희 멘토님. 네, 뭐라 말씀드릴까요? 몰빵을 하고 싶다 하셨어요. 금액이 작으시겠죠, 당연히. 주식을, 제가 생각하건데 주식을 하시는 금액이 제가 생각하건데 한 100만원 정도이실 것 같아요. 네. 그래야지만 가능합니다. 1000만원, 1억을 이 주식을 몰빵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그러지 않을까 판단이 들고 있는데요. 자, 파나진 이유가 뭡니까? 상한가 간 이유가 이거잖아요. 혈액으로 이제 암 진단을 한다 이런 이슈가 되면서 주가가 아주 급등을 했어요. 자, 그런데 3거래 상한가를 4일 가다가 오늘 고가도 거의 14%까지 갔다가 결국 마이너스 부분에 보여주고 있는데 이 포인트가 이제 조정 구간으로 생각하신다.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조정이니까 다시 반등 주겠지. 그거는 그냥 막연한 기대감이잖아요. 막연한 기대감으로 그렇게 행동하실 거잖아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N자형 파동 기대해볼 만한 종목이어야죠. 왜요? 아니 실적이 나와야지 뭘 어쩌지. 아직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당기순이익 현재까지 4년 연속 적자, 영업이익이 올해까지 현재까지는 3년 적자를 보여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영업이익이 5년 적자 나오면 상패 기준이라서 상관은 없지만 한번 급등한 만큼 4일 올랐어요. 조정 나왔다가 갈 수가 있거나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실질적으로 실적에 반영되기에는 항상 같은 패턴이에요. 실적에 반영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당장 될까요? 연말이나 내년이잖아요. 네. 그러면 다시 어떻게 될까요?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가겠죠. 그렇죠? 못하도 4,500원까지는 내려왔다 다시 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에요. 부탁드릴 것은 제발 그냥 이런 것 좀 하지 마시고 돈 뒀다 이런 거 하시면 뭐합니까? 이거 원래 3,500원일 때 시총 1,000억도 안 되는 거였는데. 이분 아까 제주도에서 네. 정답 문자 보내주신 분이에요. 그거 사세요 그냥. 이거 하지 마시고 대응 좀 하십시오. 아셨죠? 그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선상주 정답 맞추셨는데요. 그 종목으로 들어가 보시는 걸 권하셨습니다. 이 종목은 절대 안 되시고요. 비중 100%는 좀 너무 하시네요.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들어온 문자 확인해 볼게요. 네, 이번에는 코오롱 문의해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빠르게 받아보도록 하죠. 1964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두 분의 의견이 이번에는 엇갈렸네요. 김선윤 멘토님, 코오롱 매수하지 말아보자. 비중만 줄이시고 좀 가져가세요라는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이상도 멘토님은 바닥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네, 코오롱 1964님 살펴보니까 비중 30%에 34,000원대에서 들고 계십니다. 현재 손실 권역이시라서 마음이 좀 쓰리실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이상도 멘토님 먼저 상담해 주시죠. 예, 코오롱 같은 경우에 실질적인 분위기가 동반이 되면서 올라온 종목은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도 아닙니다. 자, 그럼 코오롱 같은 경우에 올라왔던 이유는 코오롱 인더스트리, 바로 패션 쪽에 대한 오류가 한류 열풍에 따라서 판매가 올라간다는 부분, 그 부분의 지주사로서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고, 코오롱 같은 경우에 또 건설 쪽에 또 관련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긍정적인 여건이 아닌가. 하지만 오늘 현재 거래량만 보더라도 18,000주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29,950원, 18,000주면 얼마입니까? 자,
거래 대금이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네. 거죠. 그만큼 여기 현재 자리 이 상승 같은 경우에 인위적인 상승 자체가 포함되어 있는 차트고 그렇게 뭐 꺾이고 이런 부분을 떠나가지고요. 지금은 어차피 상승폭 자체는 저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이거는 뭐 차트적인 움직임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차트로 만든 것밖에 안 됩니다. 자, 업황 자체가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상승폭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좀 더 시간 가치 생각하셔가지고 딴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손실을 좀 보더라도 다른 대안주를 찾아보자는 말씀 남겨주셨고요. 그 대안주 궁금하시다면 이상로 멘토의 무료 방송에도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김선희 멘토님은 비중만 줄이고 가져가 보자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비중 30%시거든요. 좀 10%만 남겨두고 가져가 볼까요? 사실 좀 굉장히 애매했어요. 판단하기가.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도 매수하신 구간이 되게 오래되셨잖아요. 굉장히 오래되셨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해드려야 되나. 34,000원이시면 최근이 아니라 최소한 2011년이니까. 네, 오래 들고 계시죠. 네, 오래되셨어요. 이제서야 좀 빛을 좀 보고 계신 건데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조금 제가 가능하다 보고 있는 게요. 큰 흐름에서 보건데 내려오던 흐름 자체가 2013년부터는 그래도 상승 분위기로 좀 바뀌고 있다는 거죠. 대신에 등락폭 자체가 굉장히 거듭하면서 올라가지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한번 조정이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비중을 좀 줄이신 이후에 다시 조금 조정 나오고 나서 올라가는 흐름 나올 때 그 포인트를 노려보자 말씀드려보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구간 자체는 그래도 기술적인 접근에서 조금 대응을 해보건데 이 정도 포인트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포인트 아니면 좀 이 정도 포인트가 좀 들어오긴 하는데요. 그러면 1차적으로 보더라도 이 포인트 내에서 한 26,000원 포인트 정도에서는 한번 줄이셨다가 다시 들어가 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서 한번 천천히 좀 대응해보자 라고 좀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비중은 좀 줄여나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 분명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두 분의 무료 방송 참여해 보시거나 다시 한번 전화나 문자로 상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화가 들어와 있는데요. 시청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예.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예, 인피니트 헬스케어. 네, 인피니티 헬스케어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 지금 뭐 오래간만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싶었어요. 어머니 매수가 비중 좀 알려주시겠어요? 8,900원에 20%요. 8,900원에 20% 보유한 지 꽤 되신 것 같아요. 예, 예. 네, 한 2013년도쯤에 구입하신 것 1년 같은데요. 정도 됐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손실권역이라서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두 분의 예. 의견은 어떤지 추가적으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인피니트 헬스케어 문의 주셨고요. 3848님께서 문의해 주셨습니다. 8,900원에 매수를 하셨고 2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두 분 다 매도하지 말고 홀딩해 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는데요. 김선희 멘토님 7,500원을 손저가를 잡고 대응해 보자라는 말씀해 주셨고 이상우 멘토님도 기대감 말고 실적으로 보여줘야 할 때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네, 어머님 그래도 두 분 다 아직 홀딩 의견 주셨거든요. 이상우 멘토님 만나셔서 추가적인 상담 이어가 보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이성로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 매수가 얼마시라고 하셨죠? 8,900원이요. 8,900원요. 예. 아유, 다행입니다. 그래, 손해가 그래 크게 안 크다, 그죠? 예, 그래, 뭐, 다행입니다. 뭐, 이런 차트는 대부분이 개인 투자자들이 워낙 많은 차트이기 때문에 손해가 크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조금 추론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추세가 하락 권역으로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꺾이는 차트에는 항상 윗꼬리가 많습니다. 자, 예. 윗꼬리가 많은 이유는 그만큼 누군가는 빨리, 팔고 그래도, 있다는 거. 그렇죠. 예. 빨리 팔고 나가야겠다. 이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맞죠? 예. 요 구간에도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면 올리려고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자, 곧장 이렇게 또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입니다. 자, 인피니트 헬스케어의 가장 큰 부분은 지금 미국도 그렇고 헬스케어 바이오 이쪽으로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불고 있어요. 그리고 계약 시기다, 지금부터 시작된다, 이게 글로벌적인 분위기, 이머징 시장보다는 선진국 쪽에서 먼저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인피니트 헬스케어도 마찬가지로 그런 분위기에 동조를 하면서 헬스케어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이 필요하구나라는 분위기는 우리가 다들 인정한다는 거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주가는 이미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거는 너희가 얼마만큼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느냐라는 실적적인 분위기거든요. 예. 자, 어머님, 실적 안 좋은 건 아시잖아요. 맞죠? 예. 그럼 우리가 무조건 이런 종목은 일단은 단기적으로 대응하셔야 됩니다. 어머님이 이거를 사골주 마냥 우려서 오랫동안 들고 있더라도 예. 사실상 은행 예금보다 수익이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 예. 트렌드적인 부분이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자, 요 종목은 차트로 대응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참고하겠습니다. 예. 자, 차트 한번 보시면요. 자, 여기가 저항 구간입니다. 보이시죠? 예. 자, 그러면 여기에 올릴 때 이 지점에서 우리가 자, 지지 구간은 어딜까요? 자, 지지 구간은 여기입니다. 맞죠? 7천. 예, 요 자리입니다. 자, 요 자리 자체를 지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얘들이 시세로 올린다면요. 그러면 요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은 좀 더 보유를 하면서 대신 예. 요 8,500원, 8,600원까지는 좀 더 기다려 보시는 전략 말씀드릴게요. 예. 대신 그 이상을 보기에는 제가 볼 때는 조금 힘듭니다. 예. 차라리 지금 좀 더 의료기기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보십시오. 예. 어차피 헬스케어는 너무 오래 걸리는 타이밍이에요. 이제 선진국이 개화 시기입니다. 예. 그럼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까지는 시간이 앞으로도 2년에 3년 정도는 걸린다는 거. 그거를 한 번 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 있으실 때마다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고맙습니다. 전화 연결돼서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들어온 전화 바로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네, SK 하이닉스요. 네, SK 하이닉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그거 한 1년 정도 계속 매매를 했었거든요. 네. 아, 근데 여태 수익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손해가 좀 많네요. 네, 얼마에 들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48,800원에 네, 비중 얼마 정도세요? 70%예요. 비중이 판매를 높으시네요. 해가지고. 네. 그래서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네, 그래가지고 음. 도대체 목표가를 얼마 정도 두고 봐야 될까? 네, 목표가를 얼마 정도 보고 들고 예. 가야 되는지 궁금하신 거죠? 두 분의 의견 빠르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SK 하이닉스는 계속 좋다고 두 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역시나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김순희 멘토님, 수급 매력도가 이제 다시 재부각이 되고 있다. 이상루 멘토님도 중국이 스마트폰을 쓴다라는 말씀 남겨주고 있습니다. 네, 어머니 걱정하지 마시고 좀 더 들고 가 보시면 수익권 들어가실 것 같은데요. 수급도 최근에 네. 기관은 꾸준히 사주고 있고 외국인도 동반 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네. 전문가를 좀 자평하고 계신 이상루 멘토님께 한 번 더 여쭤볼게요. 네네. 네. 아유, 참. 어머님. 네, 수고하십니다. 예, 아유,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SK 하이닉스 걱정 많으시죠? 예, 좀 이번에는 그랬네요. 예, 아유. 궁합이 맞다고 매일 수익을 주는 건 아닙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장기적으로 차라리 하시는 게 좀 더, 예. 어머님 장기적으로 하셔야지 어머님이 편하게 골프 치러 다니실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사실 그거, 하시면, 예, 수익을 단기적으로 많이 대응을 봤어요, 하시면, 그동안. 우리가 예, 예. 이게 너무나 신경이 쓰여가지고 주식을 계속 신경을 쓰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대형주를 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자, 비중이 일단- 많으니까 좀 신경이 쓰였어요. 예, 일단은 비중 크게 실이 잘하셨고, 네. 일단은 메모리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 자체가 네. 지금 중국에서도 예전에는 피처폰, 우리가 그냥 전화 통화만 되는 거 쓰다가 이제는 그런 폰 안 쓰고 메모리 들어가는 네. 휴대폰 씁니다. 거기에 납품하는 거 SK 하이닉스 납품하고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많은 인구가 예, 예. 쓰는데 그만큼 많이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 네. 그거가 기본이고 그 다음에 차트로 보면 자,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자, 어머님, 요 날이 무슨 날이냐면, 자, 45,000원짜리가 제가 방송에서, 이 선상클럽에서 종목 이거를 SK하이닉이 추천했던 날이었습니다. 네네. 네, 추천하고 난 다음에 요때 오르고 난 다음 다시 한 번 더 지금 빠졌다가 다시 한 번 더 시세를 올리고 있는 과정이죠. 네. 자, 여기는 바닥입니다. 대신에 네. 거기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적인 부분에 의해서 잠시나마 흔들리는 과정은 있었지만 네. 추가적인 발상 과정에 들어올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꼭 쥐고 연말까지는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아, 예, 예. 이번에는 팔지 마시고 길게 예, 들어가세요. 예. 네. 아, 어머니, 예, 감사합니다. 네, 안심하시고 연말까지 굳건히 들고 가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이렇게 전화로 시청자 만나봤습니다. 추가적인 상담 원하시면 2대 전화 열려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까지 공개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양대 증시 현재까지 강보합권에서 잘 움직여주고 있네요. 오늘장 마감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상클럽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오전 10시에 더욱 알찬 내용 담아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